여러분의 2002년은 어땠나요? 온 국민을 붉은 악마로 만들었던 그 뜨거운 여름. 그 기적의 중심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애초에 협회의 1순위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도 한국행을 꽤나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 축구의 운명을 바꾼 2001년 1월 1일 그 시작점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000년 말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코앞에 둔 한국 축구는 위기였습니다. 협회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거물급 외국인 감독을 찾고 있었죠. 당시 협회 기술위원회가 가장 원했던 1순위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감독 에메 자케였습니다. 지단, 앙리, 데사이를 이끌고 자국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그 전설적인 감독 말이죠. 대한축구협회 국제부장 가사면은 자케 감독을 1순위로, 히딩크 감독을 2순위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프랑스 축구연맹에서 자케를 직접 만났지만 결과는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클럽팀 감독이나 기술 고문직은 몰라도 국가대표팀 감독은 다시 맡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히딩크 감독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회는 2순위였던 히딩크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입장에서도 한국행은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1998년 네덜란드를 이끌고 월드컵 4강까지 올랐지만 이후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베티스에서 연달아 경질되며 커리어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월드컵 개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만약 16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그의 감독 인생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죠. 주변의 만류도 심했습니다. 거기 가서 실패하면 다시는 유럽 무대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2000년 12월 7일 그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2월 18일 대한축구협회를 찾아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고 해가 바뀐 2001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찾게 됩니다. 2001년 1월 10일 김포공항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핀 베어백 코치와 얀 룰프스 코디네이터를 대동한 그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는 1월 1일 취임 직후 네덜란드로 돌아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3주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취임 전인 12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을 박항서 수석 코치에게 맡긴 채 관중석에서 예리하게 관찰했던 그는 이미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아니요, 처참했습니다. 2001년 대구에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프랑스전에서 0대5로 참패했고 체코와의 평가전에서도 똑같이 0대5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5대0이라 조롱했고 히딩크 경질론까지 나왔죠. 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상대와 어려운 경기를 해야 우리의 약점이 보이고 보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쉬운 길, 어려운 길 중에 저는 어려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1%씩 좋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었던 학연과 지연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실력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만이 기준이었죠. 그렇게 발굴된 선수가 바로 박지성입니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명지대 출신의 이 젊은 선수를 히딩크는 한눈에 알아봤고 결국 박지성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합니다. 그의 뚝심 있는 철학이 없었다면 산소탱크 박지성도 4강 신화도 없었을 겁니다. 변화는 2002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코스타리카를 2대0으로 물리친 후 대표팀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개막 한 달을 앞둔 4월 30일 최종 엔트리 23명이 발표되었고 대한민국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31일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폴란드전 승리, 미국과의 무승부, 포르투갈전 승리로 조이르로 16강에 진출한 대한민국은 6월 18일 이탈리아와 맞붙습니다. 0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히딩크는 수비수를 빼고 3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패배 확률이 더 높은 도박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어쩌면 2순위였고 실패한 감독이라 불렸던 그가 한국 축구와 만난 그날, 그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의 2002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끔은 1순위가 아닌 차선책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히딩크는 한국의 축구 실력뿐 아니라 원칙과 소신이라는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의 한 수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